독점기업의 문제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중심으로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봤던 것처럼 모납소니에서는 공급 곡선, 노동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노동시장의 공급 곡선을 가지고 모납소니, 수요 독점 기업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들어간 모납소니는, 그러니까 수요 독점 기업은 시장의 노동 공급 곡선을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요 독점 기업은 죄송합니다. 수요 독점 기업은 노동시장의 공급 곡선을 자신의 공급 곡선으로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노동시장에는 수요 독점 기업 하나밖에, 수요자는 바로 이 수요 독점 기업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노동 공급 곡선을 가정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P는 W 위에 있는 이 P는 노동 공급 탄력성을 의미를 하고, 자, 이게 바로 노동 공급 탄력성입니다. Elasticity of Labor Supply가 노동 공급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B는 그냥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W는 죄송합니다. 여기 텍스트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그냥 wag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포예요. 자, wage고요. 주로 시간당 임금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은 자, 기업이 수요하는 노동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노동시간 혹은 노동자들의 숫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과 같이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가정을 할 텐데요. 저는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렸는데 어떻게 그려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니까요.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면 경제 내에 노동자들은 노동을 여기까지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임금이 상승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요. 임금이 하락하면 더 적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공급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 탄력성, 이 P라고 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얼마나 이렇게 플랫한지 혹은 얼마나 이렇게 스티프한지를 결정하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하나 개념이 리저베이션 웨이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분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건 의중임금 혹은 유보임금이라고 번역하고요.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자,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동공급 곡선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노동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임금이 이 정도로 주어지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한 100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시간당 임금이 $5로 주어졌다고 한번 해보죠. 시간당 임금이 $5라고 한다면 편의상 100명이 노동을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가격이니까 W고요. 자, 이거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숫자. 노동시간은 이 경우에 그냥 다 똑같다고 가정하시고요. 노동시간은 다 똑같고 노동을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노동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대략 1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명 중에서 여기까지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5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100명까지 노동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공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임금이 5달러보다 높아야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웨이지가 5달러이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일하게 만들려면 웨이지를 얼마를 줘야 될까요? 반드시 5달러보다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들려면 이 정도의 임금은 지급을 해야 이 사람이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웨이지가 이 파란색 화살표쯤 되면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이 10달러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만큼 일을 할 거고요. 여전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일을 할 때 10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마다 뭐 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시죠. 다시 100에 있는 사람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을 생각해 보시고요. 자, 웨이지가 5달러일 때 100명이 일을 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1번째 있는 사람은 5달러 바깥에 있는 사람, 여기 요쯤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은 어떨까요? 5달러면 일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101번째 사람. 여기 있습니다. 101번째 사람. 5달러 가지고는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6달러가 된다면 시간당 임금이 이 사람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5달러일 때 일을 하지 않는 101번째 사람의 의중 임금은 5달러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5달러를 주겠다고 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반드시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해야 이 사람은 일을 하겠다라고 일을 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의중임금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비슷한 의중임금을 갖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의중임금의 분포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5달러의 임금을 시장 임금이 5달러일 때 과연 몇 명이나 일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건 사실 분포이기 때문에 분포는 이 한 점에서 한 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적분을 배우시면 인티그레이션인데 적분을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학습을 하냐면 한 점에서 이 그래프 밑에 면적은 제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러에 해당하는 요 직선상에는 사실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포를 생각할 때는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달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략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은 거 하나 그려보세요. 그럼 요만큼의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6달러에는 요만큼의 사람이 또 모여 있고, 7달러에는 요만큼의 사람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중임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